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총 5채에 투자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면서 종잣돈을 모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너 금수저라고 자랑하냐?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세캣 홈메이드 머니. 안녕하세요, 제세캣입니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모아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일단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요. 열심히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 나가는 그 속도보다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투자에서 여러분 가장 비싸고 귀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바로 시간입니다. 저도 투자를 시작할 때는 종잣돈이랄 게 없었어요. 지금은 말하기 되게 부끄럽지만 월급 받으면 그냥 푹푹 쓰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볼지.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로 확인해 봤던 건 주거 비용으로 얼마만큼의 현금을 묶어놨느냐 하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라면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이 주거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을 깔고 앉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가로 아니면 전세로 살고 있으면 보증금이 더 싼 월세로 이동하면서 묶여있던 현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매월 월세를 내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로 이동하시면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최대한도 80%까지 받고 내 현금은 20%만 최소한으로 넣어서 그 차액을 투자금으로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산 제 명의의 자가에서 그 주담대 원리금을 갚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집을 팔고 전세로 이동하면서 그 차액만큼의 투자금을 확보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세에서 다시 월세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묶여있던 돈을 줄여서 투자금을 확보를 다시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바로 대출 여력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대출을 얼마의 이자로 빌릴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아마 대출이라는 단어만 들으셔도 벌써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줄 안다면 대출은 더 이상 위험하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투자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투자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게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출을 받는다는 건 돈보다 훨씬 비싼 시간을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레버리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는 투자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할 수는 있거든요. 내가 돈만 많으면. 그런데 내 돈을 100% 넣어서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에 반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이 막 80% 대출을 끼고 빌딩을 샀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산 게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이 있는데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반쪽짜리 투자, 느림보 투자가 됩니다. 나는 근데 아직도 대출이 뭔지 모르겠고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릴 책이 있는데요. 레버리지라는 책이에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부자아빠의 투자 가이드를 읽으셔도 레버리지의 활용과 정의에 대해서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읽으셔도 좋고요. 이 레버리지라는 책에는 돈을 대출받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법, 지식을 레버리지하는 것, 노동력을 레버리지하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레버리지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의 규모, 연봉, 직종에 따라서 본인 연봉 혹은 그 이상까지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험 상품은 대부분 약관대출을 해주거든요. 약관대출은 내가 보험을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최대 90%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보험 상품 중에서는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잠깐 빼서 쓰고 다시 넣어둘 수 있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어요. 보험이 왜 유용하냐면 ESR 제도에서 예외가 되고요. 대출 심사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신용 등급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내 보험료, 내 돈을 담보로 나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출 여력을 확인하시면서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외에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들에서 얼마의 금액을 어떤 금리로 빌릴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종잣돈이 얼마일까를 계산할 때 내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 내 명의로 된 내 집에 들어있는 현금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대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부모님과 제 동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까지 전부 다 확인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종잣돈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거주하던 제 명의의 집을 팔고 전세로 이동하면서 확보한 자금이 약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확보하는데 걸린 시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돈을 확보하자마자 그 일부를 사용해서 제 첫 번째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몇 달 후면 그 1호기를 매도하게 돼요. 제 1호기의 실투자금이 3,500만 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매수했던 가격 대비 7천만 원이 올라서 현재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약 200%가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대출을 받고 또 가족들의 자금을 같이 모아서 빠르게 5호기까지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었어요. 투자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축으로 종잣돈을 먼저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어쩌면은 중간에 모으다가 힘들어서 포기했거나 아직 투자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잣돈을 모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에 이미 나도 모르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걸 꼭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마련한다면 종잣돈을 모으느라고 계속 귀한 기회를, 정말 비싼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에 작은 금액이라도 빠르게 한번 실행해 보면서 경험을 쌓고 또 수익률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단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들의 기본 전제는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잣돈을 기껏 빠르게 잘 모아놓고 남들 따라서 묻지마 몰빵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가진 돈이 충분하거나 종잣돈을 여유있게 차곡차곡 모아서 투자를 해도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이미 보셨잖아요.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결국 자금이 충분치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의 뜻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선택은 없다라고 이해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종잣돈을 사면 돼요. 그 돈을 빌리는 이자를 내거나 좀 좁고 불편한 월세집으로 이사가는 그 불편을 내가 감수하거나 어쨌든 내가 지불하는 대가보다 내가 얻게 될 이득이 더 크다면 그건 나한테 이득인 거죠. 구독자분들마다 지금 처하신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종잣돈이 없어서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 종잣돈 대체 언제 다 모으지 막막하고 조급해졌던 분들,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보셨으니 오늘 당장 본인이 지금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클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금이 적더라도 그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투자처를 찾으시면 돼요.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서 보면 여전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못해 라고 마음의 문을 먼저 닫아버리시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걸 고민해 보신다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그 기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걸 지나왔거든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용감하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 영상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신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알려주세요. 구독자분들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